안녕하세요. 생태계와 환경입니다. 아프리카 나미비아 해변에서 일어난 어린 물개 사망 소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후변화는 나미비아 앞바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엘니뇨와 유사하게 벵갈라 해류 흐름이 약해지고 방향이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벵갈라 니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따스한 앙골라 해류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나미비아 해안에 폭우를 쏟아붓기도 하고요. 풍요로운 어장을 아주 삭막하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벵갈라 니뇨는 아직도 이해되거나 원리가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아주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벵갈라 니뇨 현상은 따스한 앙골라 해류 힘이 세져서 남극으로부터 올라오는 한류인 벵갈라 해류를 밀어내고 나미비아 앞바다를 따스한 물로 바꾸게 되는 일인데요. 벵갈라 니뇨 현상은 매 10년마다 대개 반복되고 있습니다. 벵갈라 니뇨 현상이 일어나면 바람이 비정상적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아프리카 해안의 해수 표면 온도가 상승하고 따스한 물을 넓은 해역으로 퍼뜨립니다. 근데 대서양은 태평양보다 폭이 많이 좁으니까요. 대서양 열대에서 해수 표면 온도 상승이 경련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쪽 적도 해안으로 이제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몇 년에 한 번은 극도로 온도가 상승하면서 대서양 리뇨를 일으킵니다. 근데 앙골라와 나미비아 해안을 따라서 따스한 물이 흘러가면서 이제 벵갈라 리뇨를 일으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서양 리뇨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퍼지면서 앙골라와 나미비아 해안을 따라 따스한 물이 흘러가면서 벵갈라 리뇨를 일으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서양의 해수 표면 온도가 상승하는 이상 현상인 그 대서양 리뇨는 앙골라 쪽으로 흐르는 해류 흐름에 한 달 앞서 일어납니다. 이 바람의 압박이 생기면서 해류 흐름이 교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류 흐름이 교란되면서 바다 생물들이 소리 소문 없이 입는 피해가 막대합니다. 나미비아의 그 펠리칸 포인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해양학자들은 최근 매우 신중하게 물개의 상황을 모니터하고 많은 과학 자료를 모으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당한 물개를 이제 브라운 포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갈색 물개라고 하기도 하고 케이프 물개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남아프리카 물개라든지 호주 물개라든지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현재 이 케이프 물개는 170만 마리가 생존해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미비아 해안에 100만 마리는 살고 있는데요. 이들은 다시 숫자를 회복할 힘이 충분합니다. 나미비아는 물개 사냥을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남반부에서 물개를 잡아들이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나미비아입니다. 그만큼 해안의 물개가 풍부하다는 거죠. 또 북반구에서는 캐나다, 그린란드에서 물개 사냥이 상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미비아는 물개를 잡아서요, 피부를 벗겨서 수출하고 있는데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나미비아에서는 40만 마리 물개 피부를 수출했습니다. 물론 마구잡이로 잡아들이지 못하도록 나미비아 정부에서는 할당량을 정해서 케이프 물개 새끼는 8만 마리, 그 어른 수컷은 6천 마리로 한정해서 사냥을 허용했습니다. 물론 이제 임신해야 되는 암컷은 이제 금했죠. 사냥을 금했고요. 나미비아는 물개 수출을 이제 물개 피부를 수출하는 산업이 있고요. 살아있는 물개의 관광 산업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물개 덕을 보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해변에 떠밀려온 수천 마리 어린 물개 시체는요. 활력이 꺼진 바다 환경이 드러난 것이라서요. 앞으로 이러한 큰 규모의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노력은 물론이고요. 다른 물개 집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바다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바다 환경 변화로 인해 임신한 암컷이 또다시 절망에 처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땜질식 접근이 아니라 지구의 항상성이 깨지지 않도록
전 지구적으로 보다 근본적 처방이 필요합니다.